이렇게 선영하고 시간을 보내다가 기차 타고 내려가서 소맥도 마시고 뭐 이렇게 하다가 너무 감정이 격해져서 어. 눈물이 나고 뭐 그랬던 걸 못 참은 적이 있어요. 혼자서. 그랬어요. 오빠가 오니까 서울이 겠는데요? 계속 비 왔어. 진짜. 날씨가 따끈따끈하다. 야, 오빠 날씨 요정. 아니 누가 자꾸 우리 미리 얘기해서 옷을 맞춘 거 아니냐고. 오빠 스트라이프 입을 줄 몰랐어. 나도. 상의한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야. 아니 이 정도면 거의 뭐 진짜 동거지. 이 정도면 거의 같이 사는 거 아니면 이렇게 같이 문 입고 나와. 어디 가는 거지? 데이트 코스로 여의도? 여의도를 왜 가셨을까? 어디 간 거야? 안녕하세요. 진짜 집인데? 네,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집 보러 간다 봐 진짜. 뭐야? 와 진짜야? 일로 오시겠어요? 네. 이런 거 처음이라. 뭐야? 어. 어? 부부분들이 상담 많이 받아요? 아, 네. 그럼요. 아. 부부 합격? 뭐야? 이곳은 심리 상담소입니다. 물론 지금도 뭐 선영과 잘 지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때쯤 한번 이곳을 찾아가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미리 예약하고 찾아가게 됐습니다. 선영은 가끔 제 대화에 관심이 없나 보구나. 내 얘기를 좀 더 들어주지. 일 오빠하고는 그렇게까지 속 얘기까지 하기까지는 벽이 있어요. 신랑 수업 아니죠? 어쩌면 부부 수업? 어머 세상에.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갖고. 네. 벌써 보시나 보다. 아, 그나저나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 근데 저는 제 친구가 그러니까 제 나이 때 그러니까 50 요 정도에 약간 심리 상담 한번 받아보는 것도 좋대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여러 가지. 네. 그래서 오빠가 심리 뭐 이런 게 있다고 그래서 전 좋아요 그랬거든요. 주로 커플들도 상담하러 온 이유는 뭐 다투거나 뭐 이래서 오는 건 아니겠죠? 그래도 서로가 잘 되길 바래서 오는 거겠죠. 부부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그렇죠. 부부도 마찬가지고. 네, 네. 또 이제 사실은 이제 결혼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실은 연애 때 있었던 일들은 결혼으로 들어가게 되면 훨씬 좀 더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죠. 양쪽 가족. 어르신도 계시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것들로 꼭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닌 걸로 싸우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긴 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커플 상담부터 우리가 어떤지 좀 조명해보고 우리를 좀 제대로 알고 시작 한번 해보자 뭐 이런 마음도 있죠. 네. 좋다. 왜 오빠 갑자기 땀을 흘리지? 그러니까 아니 벌써 더워. 아니 이게 긴장하셨나 봐. 안 해본 거니까. 그리고 속마음을 내보이는 게 그게 쉬운 이게 일이 쉽지 아니었어요. 않지. 맞아요. 아니 건강검진도 괜히 받기 전에 그치 안 좋은 게 나오면 어떡하나 뭐 걱정이 되긴 하잖아요. 안 좋은 게 나오면 걱정이 고치면 되긴 되지 뭐. 근력 받는 건데. 또 안 좋은 평가를 받을지도 모르고. 그거 고치면 되죠 그런 거 오빠. 아니에요. 앞으로 살 일이 더 많은데. 그 만나는 좀 한 달이라면 얼마 정도 만나세요? 한 달에 우리가 한 달에 두세 번? 두 번, 세 번. 네, 많으면 세 번? 네, 두 번. 한 달에 두세 번. 이혼은 제가 좀 멀리 살아서 네 이렇게 자주 보는 편은 아니에요. 개인 스케줄들이 있으니까 자주 보기가 쉽진 않죠. 그러시군요. 네. 2, 3일을 연속해서 보면 괜찮을 텐데. 그러니까 올라온 김에 2박 3일을 내려가면. 같이 있으면 될 텐데. 2박 3일로 두세 번 본다는 걸 수도 있어요. 아. 모르지 뭐.
아무도 모르지요. 아니 뭐 색연필을 하고 뭘 도화지를 갖고 오셨네요, 선생님. 네. 옛날로 돌아가서 옛날 돌아서 오. 미술 시간. 뭐야. 야 색연필. 자, 우리가 지금부터 뭐를 할 거냐 하면은요. 파트너를 연상시키는 동물 이미지 하나, 꽃 이미지 하나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불도 끓이면 안 돼요. 제발. 꽃은 쉬운데 동물은 어렵네. 동물? 어쩌면 어쩌다 아, 근데 이런 거 짠 보여줬을 때 되게 궁금하겠다. 상대방에 대한 이미지잖아. 색깔이 여기. 보지 마. 검정. 뭔 동물에? 아니 보지 마. 가수 봐. 아 네. 잠깐만. 오빠 안 볼게. 내 거 그리기도 바빠.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넘어오지 마.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넘어오지 마. 내가 이런 친구 때문에 싸워갖고 내가 진짜 벌 섰는데. 넘어오지 마. 네. 철저해, 안 보여요. 철저해. 네.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쭉쭉 그냥. 굉장히 진지하게. 이날 진짜 진지했어. 내가 복잡한 걸 선택했군. 오빠 뭔 꽃을 했길래? 응? 뭔 꽃을 했길래? 눈 보지 마. 이씨. 눈 보지 마. 이씨. 보지 마. 이씨. 난 다 그랬지롱. 다 그랬지롱. 선생님 얘 막 봐요. 아, 귀여워. 선생님 막 봐요. 보지 마. 이씨. 그 꽃은 그 모양이 아닌 것 같은데. 배경으로. 배경이 이렇다. 이것까지 다 칠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씩 선영님한테 얘기를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해볼까요? 네. 선영은 그래, 이거 좀 궁금해. 궁금하다. 해바라기 같은 또 이 웃을 때 활짝 웃는 모습이 해바라기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맞아요. 네. 아, 닮았다. 저거 액자 해야 되겠다, 액자. 우와. 예쁘다. 제가 안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좋은 긍정적 에너지를 선영은 또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 거에서 좀 스며든다 그럴까? 내가 없는 상대방이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나도 영향을 받아. 오빠도? 스며든다는 느낌을 받으신다라는 건가요? 좋은 에너지는 좋은 영향. 그다음에 내가 그 좋은 느낌. 좋은 느낌, 좋아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 싶어요. 뭐야, 너무 좋아. 오케이, 이번에는 이제 선영님 차례예요. 오빠는 항상 늘 깨끗하고 백합처럼 화려하지만 단아한. 네, 그래서 항상 몽우리도 있지만 활짝 핀 것도 있고 오빠 항상 그런 부분이 많이 있죠. 네. 백합을 상상력 잘 그렸다. 야, 잘 그리신다 근데. 진짜. 보통 그림이 아니신데? 우와. 딱 꽃을 딱 한 송이를 딱 그러니까요. 오로지 당당하게 딱 이거 하나만 딱 그리셨네 둘 다. 비슷하다, 스타일이 진짜. 너무 닮았어. 이거는 지금 선영님 생각했을 때 동물. 선영은 궁금해. 선영은 그건 아무리 봐도 쥐인데? 쥐를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오빠가? 왜 쥐를 그렸냐고 그러는데 저는 쥐를 그린 게 아니라 캐릭터를 그린 거예요. 마우스. 마우스가 늘 긍정적이고 늘 이렇게 미소를 잃지 않고 사람들한테 좋은 이미지, 긍정적인 이미지, 밝은 이미지. 근데 약간 이미지가 있다가. 네, 비슷하죠? 선영은 귀여운 그런 매력도 있거든요. 귀여운 그런 매력도 있거든요. 이거 여자들이 진짜 설레하는 멘트야. 오빠도 아주 젠틀한 토끼.
젠틀. 야. 토끼 젠틀 토끼. 넥타이 하고. 제가 토끼띠니까 아. 이렇게 해서 오빠 토끼. 항상 토끼. 수줍은 토끼. 수줍은 토끼. 아니 근데 그럼 우리 선생님들은 다 배우자분들이 계시잖아요. 배우자가 어떤 동물과 비슷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재밌겠다. 재밌겠다. 이미지가? 이야, 진짜 뭐 어려운 그렇지만 잠깐 생각을 해볼까? 안 돼. 그건 안 돼. 내가 그래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지. 좀 난감하죠. 아, 이거 지금 난- 순간적으로. 난 강아지인데 약간 이렇게 손톱이 이렇게 좀 긴 강아지. 손톱이 긴가? 손톱 또는 이빨? 왜? 왜요? 그렇게 순하지만은 않거든. 아, 그러니까 귀여운데 뭔가 발톱을 숨기고 있다 이런 건가? 그런 느낌? 자, 우리가 이제 개인 상담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어느 분이 먼저 하실까요? 나 먼저? 한 자리에서 같이 해요? 아니 따로. 오, 궁금하다. 앉으세요. 아 어떻게 여기에 커플분들이 많이 또 와서 상담하고요. 또 와서 커플, 상담하고요. 부부, 뭐 70대, 80대까지도 저는 다 봬요. 7, 네, 80대까지도. 긴장하셨죠? 근데 조금 어떤 검사인지 좀 긴장도 되고. 검사는 그냥 일부분일 뿐이고요. 네, 네. 저는 그냥 오늘 이루님을 만나야 돼요. 그죠? 그냥 저하고 좀 약간 좀 이걸 대화를 좀- 한다. 아니 릴렉스 좀 이렇게 네. 그냥 좀 풀고 네네. 지금 선영님하고 만난 지 좀 되셨죠? 한 9개월쯤 된 것 같아요. 9개월. 네. 지금 선영과의 만남만을 얘기한다면은 저는 굉장히 좋거든요. 어머. 그리고 아이 세상에. 그녀를 만나러 오는 기차 타고 오는 길이 즐겁고. 오, 이런 거 설렌다. 근데 정서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어요, 선영하고죠. 감성의 차이라고 할까, 정서의 차이라고 할까. 저는 어떤 자연, 뭐 바다, 강, 산, 노을. 근데 선영은 자연보다는 도시적이고 감성적인 것보다는 현실적이고 그러다 보니 선영은 가끔 제 대화에 이렇게 맥을 이어가는 게 아니라 딴 데로 샜다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관심이 없나 보구나라는 저 생각을 했죠. 그리고 어설프지만 뭐 악기도 연주하고 뭐 이렇게 뭐 이벤트를 조금씩 마련하고 뭐 그랬는데 그러니까 선영은 고마움은 있지만 감동은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루님이 지금까지 봤던 선영님이 어떤 내용에 감동하는 것 같아요? 왜? 지금 순간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가장 좋아했던 순간이 하나가 떠올랐어요. 뭐예요? 가장 좋아했던 순간? 오다가 샀어. 아니 주웠어. 주웠어. 내가 봤던 선영 중에 가장 좋아했던 순간은 선영 집에서 싱크대 싱크볼에 진 얼룩을 제가 지워준 적이 있거든. 상점 보고 싱크대가 벗겨지고 있다. 와, 대박. 와. 뭐가 그동안 했던 건 뭐야? 싱크볼에 밀렸어. 아니 근데 그게 제가 같은 결이라 성격이 좀 말씀을 드리면 형님이 하셨던 게 다 뭐 이건 마음에 안 들고 별로 감동이 없었던 게 아니라
저희 같은 성격이 표현이 서툴러요. 이거에 대한 감정이 내가 못 견디는 거예요. 좀 서투르다 보니까 후루룩 넘어가는 거야. 고마워. 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알고 있는 거. 어떻게 이걸 갚지? 그러니까 속도감이 다른 겁니다. 그거는 그냥 그거 싱크볼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에요. 야, 해석하니까 너무 좋다. 박선영 행동 번역가. 저는 혼자니까 늦게 전화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오. 박선영 GPT. 네네. 그날 선영이 너무 좋아했던 모습을 보고 어느 순간보다도 좋아하더라고요. 깨끗해진 싱크볼에. 문제를 해결해 줄 때 선영님은 감동받는군요. 그러니까 이루님은 나를 좀 멋있게 봐줬으면 노력하는 나의 이런 마음을 봐줬으면 이거를 알아줬으면 하는 그 마음이 이루님한테 있는 거고 선영님 입장에서는 보살핌 받을 때 내가 보호받는다 보살핌 받고 있구나라고 할 때 안정감이 느껴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맞아. 제가 한 달 됐나요? 한 달 전쯤 이렇게 선영하고 시간을 보내다가 기차 타고 내려가서 조금 늦은 시간이라서 집 밑에 편의점에서 조그만 왜 미니 족발 이렇게 포장된 거 미니 족발 하나 사갖고 올라가서 저 혼자 이렇게 소맥도 마시고 뭐 이렇게 하다가 너무 감정이 격해져서 눈물이 나고 뭐 그랬던 걸 못 참은 적이 있어요. 혼자서. 그랬어요. 그 감정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올라온 그 감정이 정말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선영과의 지금 네 마음이 어떠냐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본다면은 저는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가끔 의문이 들 때도 있어요. 굳이 나는 이렇게 시간을 나눠서 뭐 이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시간이 다 모든 것을 증명해 주는 건 아니니까. 근데 8개월이나 됐으니 이제는 뭐 뭔가 더 어떤 결정을 줘야 된다는 어떤 그런 압박감. 아니 그러니까 제 자신에 대한 압박감이 아니라 이건 순전히 네가 지금 빨리 결정해 라는 듯한 어떤 말들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저한테 공격적으로 와 닿았어요. 근데 그건 사실 저뿐만이 아니라 선영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얘기를 해보면은. 실례지만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교제했던 게 몇 년 같으세요? 한 7년, 8년? 7, 8년. 근데 결혼까지 가지는 않으셨군요. 네. 예.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저는 이거 어머니 아버지가 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원만한 결혼 생활이 아니셨던 것 같아요. 두 분이 이혼을 하신 게 아니라 그냥 따로 사시는 게 편하신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러나 어려서부터 그 두 분을 보면서 자란 저는 결혼이 곧 행복은 아니다라는 게 어려서부터 그게. 그랬군요. 그랬군요. 네, 혹시 형제가 있으세요?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친구는 결혼해서 작은 그 당시 3살밖에 딸 아이를 낳고 그 친구는 먼저 이게 뇌출혈로 먼저 있어서 그러세요? 네, 그게 4, 5년 됐죠 벌써. 너무 젊은데 세상에. 그렇게 됐고 그랬군요. 그러다 보니 결혼이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확신을 못 준 이유는 그것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굉장히 책임감이 강하신 건가 보다. 책임감은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진지하게 다가갈 때에는 나는 책임도 엄청나게 뒤로 따라와야 된다라는 내 생각이 또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나의 공식일 수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같이 가다가 보니까 내가 정말 이 확신감을 갖고 내가 이 교재에 대해서 정말 책임을 지고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할 것이냐에 대한 사실 내 내면에서 지금 뭔가 복잡하군요. 내 내면이 복잡하군요. 실상 정말 지금 어쩌면 필요한 건 나라는 존재거든요. 원래 옆에 파트너하고 잘 지내기 위해서라도 일단 내가 나하고 잘 살아야 돼요. 내가 나하고 먼저 잘 지낼 줄 알아야 되거든요. 예. 내가 나를 잘 알고 직면할 수 있고 스스로 이게 확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내가 나하고 잘 지내고 잘 사는 내용들이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는 시간이길 바래요. 시간 얼마나? 오빠 뭐 이렇게 상담할 게 많았어? 오래 걸렸지? 아니 꽤 1시간 넘게 있었어. 그래도 얼굴이 좋아졌는데? 좀 개인적인 얘기하는 게 좀 쉽지는 않았는데 그치. 얘기하다 보니까 누가 내 얘기를 들어준다는 게 뭐 고맙네. 고맙고 또 진심으로 들어주고. 선영도 가서 또 제가 가서 알겠습니다. 한번 쭉 얘기해 보죠. 그래, 요거 좀 궁금해. 궁금하다. 박선영 씨 모시고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오, 너무 아늑하다 방이. 아 여기 테라스가 있구나. 이렇게 바깥으로. 너무 좋아. 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빠 걱정하지 마세요. 선영 화이팅. 화이팅. 기가 간지러도 참으세요. 다 얘기하셔. 다 들어주시니까 다 얘기해. 네. 선영 씨의 마음을 처음 들어보시는 거죠? 저는 얘기하는 걸 그죠? 저는 형님에 대해서 그죠? 우리도 궁금해요. 한번 집중 한번 봅시다. 저도 궁금해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서로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그렇죠. 닫아주시고. 아니 진짜 마라톤 보니까 하프 마라톤 하시는 거예요? 풀도 하세요? 네. 대박. 지금 딴소리 하고 있죠? 봐봐, 지금 여기 왜 들어왔는지를 그거 하지 말라니까요. 목적이 있잖아. 가만히 봐봐. 목적에 집중을 안 하고 좀 딴소리. 근데 그게 방법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저것도 저랑 비슷한 거예요. 딴소리 하는 거예요. 그냥 상담하기 떨리니까 테라스가 좋구나. 그냥 뭐 아늑하다. 이런 딴소리 하는 거 긴장돼요. 못 견디시는구나. 네. 선우님 그 이제 심리 검사 주신 거 이렇게 봤더니 굉장히 여장부셔. 아 그래요? 엄청 여장부세요. 네. 여장부고 뭐 그게 나와요 심리 검사에? 네. 예. 너무 내 스타일이다. 와. 없어. 드든. 그리고 뭐 스트레스라든지 외부에서 오는 뭐 어떤 상처라든지 뭐 힘든 거, 버거운 상황 이런 거에 대해서 선영님은 어쨌든 표면상으로는 끄떡도 없어 보일 것 같아요. 표를 그렇게 확 내는 건 아니죠. 진짜 네. 아주 싫은 거 아니면. 아니 뭐 싫으면 안 하면 되고. 안 하면 되니까요. 네. 아니면 말고. 뭐. 아님 말고. 예. 내가 싫어하는 말이야. 아님 말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싫더라도 넘길 줄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를 못 넘기셔. 드라마 보면 그런 분들 있잖아. 왜 마누라한테 계속 그 지적질하는 사람들 있잖아. 약간 형 그래. 지금. 형님 그게 아니라니까. 아닌 말고는 뭐 해봤는데 아니 뭐 이렇게 해보고 아닌 말고 이런 건 아니에요. 해요. 그 단어 표현이 서투른 거예요. 네. 그렇게 의미 두지 마십시오. 근데 사실 저 말이 되게 부러운 말이기도 하거든요. 맞아.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는. 스트레스가 없잖아. 아닌 말고가 됐으면 좋겠어. 그렇게 듣다 보니까 또 그렇네. 그냥 그렇게 딱딱딱딱 처리를 하셔서 외부에서 선영님을 봤을 땐 정말 문제 없이 그냥 워낙에 씩씩하게 잘 사는 그런 분으로 볼 것 같고 실제 나도 나를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 면이 있죠. 네네. 네. 근데 그게 헛헛하진 않으세요? 그렇진 않아요. 너무 바빠요 하루가. 바빠요. 네.
그렇게 뭐 나 자신을 가만히 있는 걸 너무 아까워서 그건 절대 아니에요. 네. 지금도 그러시잖아요. 뭐 헛헛하지 않으세요? 아니요, 내가 너무 바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누구보다도 외로움을 타기 때문에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잘 쉴 줄도 알아야 되는데 맞아, 끊임없이 일하시다. 나 쉬면 잠깐만. 잠시도 가만히. 나 왜 혼자 있지? 뭐 친구면 세훈아 나 너무 힘들어 할 말이 있어 이런 말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밖에서 봤을 때 단단한 박성현이 깨질까 봐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표현이 서툴러서. 일리 있어. 이제 내가 이제 보살핌을 이제 많이 내면서 살다 보니까 내가 좀 보살핌을 받을 때 나는 그게 너무 좋더라. 그래도 좋아요. 네네, 좋아요. 네. 왜냐면 지금 보호받는 게 좋대잖아요. 검사에서도 의지하고 싶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 봐봐. 그러니까 형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한쪽 마음에 기댈 수 있는 누군가가 너무 원하는 거야. 있으면 간절히. 좋겠는 거야. 딱 형이네. 정말 의지하고 싶으신 거죠? 당연하죠. 저도 그냥 일반적인 진짜 아주 그냥 아주 평범한 남들이 사는 그 여자들이 사는 평범한 삶? 그렇게 뭐 남편 바깥에서 일하고 집안일 하고 뭐 가끔 뭐 둘이 여행 가고 이런 거 너무 좋죠. 근데 이제 상황이 그렇지 않으니 열심히 나가서 일한 거고. 아빠는 어떤 일 했어요? 아빠는 회사 생활을 오래 안 하신 거, 제 어린 기억이 오래 안 하신 것 같고 좀 이직이 많으셨던 것 같고 주로 밖에 놔두셔갖고 아빠에 대한 정은 별로 없어요. 아 그래요. 접촉한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접촉한 저기 시간도 오는 없고 거예요? 자녀에 대한 살가운 그런 것도 없고 되게 이기적이신 분이어서 그러니까 모든 걸 엄마가 하셨죠. 아 주도적으로. 그래요. 네. 아 그게 이제 문양 완성 나오죠. 네, 아빠 뭐 어떠냐 해서 별로 그닥 아빠에 대한 그게 없어서. 네네. 약간 K 장녀십니까? K 장녀였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는 엄마 계실 때는 엄마가 이제 집안일 다 했다 그러면 어머니가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일찍 돌아가셨어요. 네. 왜?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일찍 돌아가셨어요? 내추럴 오셔가지고 아, 진짜? 이제 그 전에도 한번 사인이 있었는데 일주일, 그게 좀 와 고생 많이 하셨네요. 양쪽 집에 뇌출혈로 잃은 가족이 한 명씩 있네요. 이런 거 처음 들으시죠?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건 알고 있는데 어떻게 돌아가셨는 것까지는 내가 보통 우리는 하잖아. 근데 아버님 뇌출혈로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그런 게 쉽지 않은 거.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아까 의지하고 싶은 생겼다라는 것도 되게 많이 변하신 거거든요. 늘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와 고생 많이 하셨네요. 거의 뭐 엄마가 생활력도 나셔야 맞아요, 됐었고 네. 엄마에겐 되게 눈물 오랜만에 났어. 그래요. 엄마가 선영님을 의지를 많이 하셨겠네. 아니 근데 제가 의지 될 수가 없죠. 왜냐면 그때 고등학생이었고 어려서? 대학교 뭐 이거 이제 방송국 갓 입사할 때라 그게 뭐 효도한 거는 그때 첫 출연료 타가지고 엄마 그때 자석요가 유행이어서 그거 하나 빼게 해드린 게 아, 없어서 정말 좀 더 오래 사셨으면 더 좋았을 그랬으면 좋았죠. 네. 그랬으면 아마 좀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왜냐면 그다음부터 이제 제가 일을 하게 되고 아버지는 어쨌든 어머니 앞으로 나온 보험금이나 뭐 전 재산 아버지가 다 가져가셨으니까 네, 그때부터는 뭐가 다 있어. 네, 그때부터는 아빠하고는 좀 더 떨어져서 못 받고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본인이 아플 때 이제 나를 찾은 거라 그때부터 제가 또 아버지를 돌봤거든요. 참 담담하고 쿨하게 말씀하세요. 아니 뭐 그거 있는 그대로니까요. 네네. 아, 손영님은 그런 어떤 좀 속 얘기? 속 얘기는 누구랑 해요?
친구 있어요. 고등학교 동창 둘 있거든요. 그냥 뭐 그런 친구들, 제일 친한 친구 둘. 네. 그 친구들하고는 속 얘기 해요. 예, 다 서로들 깊이 있게 서로들 다 얘기를 해요? 하니까. 네네. 음. 그리고 남녀간에 속 얘기하기 어렵지 않아요? 아, 어렵지 그렇게 않아요? 생각하세요? 네, 어렵지 않아요? 네. 어떻게 보면 남녀 사이에 훨씬 더 속 얘기가 진할 수 있죠. 그래요? 맞아. 네. 훨씬 더 깊을 수도 있죠.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안 해봤던 거. 이루님하고는 어떠세요? 그래, 요거 좀 궁금해. 궁금하다. 일 오빠하고는 그렇게까지 속 얘기까지 하기까지는 뭐랄까 좀 이렇게 벽이 있어요. 와. 벽이라고 표현을 해. 아, 어떤 벽을 느끼세요? 일단은 그걸 뭐라 해야 되나 깊은 속 얘기까지 하기에는 오빠도 뭐 본인 얘기 잘 안 하는데 제가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루님하고 닮으셨네요. 맞아. 제 개인적인 얘기를 잘 안 해요. 슬픔을 나눴더니 그 슬픔을 나누는 것이 내 약점과 단점이 돼서 돌아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선영과는 시간을 많이 보냈지만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안 한 것 같긴 하네요. 맞아. 겉도는 게 있는 것 맞아. 같아. 네, 그러니까 지금 하고 계시는 교제, 연애도 아마 이와 비슷한 상황이 될 수지가 높을 수도 있겠네. 근데 이제 일 오빠 같은 경우는 어쨌든 플랜을 짜고 오시니까 거기에 저는 들어가서 그냥 그 상황을 즐기는 거니까 제가 그렇게 불만인 게 없거든요. 오빠가 워낙에 꼼꼼하신 성격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트러블 알 걸 미리 다 알고 계셔서 미리 다 이렇게 막아 놓으시니까 그냥 거기에 그냥 이렇게 물 흐르듯이 그냥 묻혀가는 느낌으로 가고 있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은 꽤 맞춰주시네요. 네? 맞춰주신다. 아, 제가? 아니, 오빠가 더 많이 맞추세요. 제가 맞추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오빠가 더 많이 맞추는 거 있고 제가 맞추는 거는 단지 이제 오빠가 뭐랄까 체력적으로 좀 떨어질 부분들이 있거나 예를 들어 본인은 되게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미스나는 좀 경우가 맞춰줘야지. 있어요. 그건 제가 좀 보충을 해드려야죠. 그런 부분은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해드리고. 그렇지. 보면 보여요. 선영님도 엄청 배려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보니까 되게 여리네. 좀 여리지, 보니까 여리지. 더 여릴 수 겉으로만 있어. 딱 좀 강해 보이지. 이게 오히려 더 여리기 때문에 그걸 일부러 강한 척을 하고 살아볼 수밖에 맞아. 없는 거지. 근데 네. 손을 왜 잡으죠? 사실은 원하고 있을 거예요. 아, 제가요? 아, 그렇죠. 원하죠. 네? 앞으로 10년 후도 혼자 있으면 안 되죠. 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혼자서 오래 오래 사는 거. 두려움을 깨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네. 솔직히 말하면 이 정도 됐으면 네. 이루님이 참 적적하고 외로워한다라는 것도 선영님이 느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오빠는 이게 제가 볼 때 외로운 것 같은데 본인이 되게 센 척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그러고 서로 그러고 있잖아. 서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 그 자존심을 깰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깨면 오빠가 무너질까 봐. 그게 정말 무너질 일인지 아닐지는 깨봐야 하나? 그래서 사람은 대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루님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사실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어요. 어쨌든 두 분이 그런 면들을 사실은 좀 교류를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마지막 소원은 너무 쉽게 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혼자 가장 오래. 두려운 거 혼자 오래 사는 거. 저건 바로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거 할 수 있는 그럼. 거잖아. 그거 뭐 가장. 지금 그러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는 어떻게 나왔어요? MBTI 어떻게 나왔어요? MBTI 알려드려요. 네, 네. 이게 오빠 성향이네. INFJ. INFJ. 야, 이거 희귀한 성격의 유형으로 나오는데 봐봐, 읽어봐. MBTI 검사. 나 안경을 안 들고 와서 오빠 INFJ래요. 이야. 남성은 희귀한 성격이구나. 희귀한 성격이 나와? 이야, 희귀한 성격이래. 신중한 인간관계. 맞아요. 타인과의 관계를 신중하게 평가하며. 맞아. 오빠 맞잖아. 그러네. 은근히 잘 이들은 맞는다니까. 이상주의적 성향이 강하며
사회적 불이에 민감하고 나 그래. 그럼 맞잖아. 맞잖아. 신중한 인간관계. 맞아요. 연애 스타일 나왔다. 제일 궁금하다. 이게 궁금하지 연애 스타일. 제일 궁금하다. 자연스러운 만남을 선호. 자연스러운 만남을 선호. 자만추. 성숙한 사람을 이상형으로 꼽습니다. 큰일 났네. 미성숙이라. 그건 좀 어렵네. 미성숙이라. 큰일 났네. 아니 마음이 있자니까 자기 얘기를 계속 완전 대입하잖아. 있죠. 응. 본인을 미성숙 맞아요. 미성숙이에요. 미성숙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성숙이에요. 미성숙이에요. 본인을 그렇게 생각하고 성숙한 사람을 이상형으로 꼽습니다. 진지한 대화를 통해 경험을 공유하고 우리가 진지한 대화를 얼마나 많이 했을까? 진지한 얘기 많이 안 진지한 했다. 얘기를 많이 진지한 안 얘기를 했어. 좀 해야 돼. 우리가 진지한 대화를 얼마나 많이 했을까? 오빠가 만약 내가 3,000% 많이 갔죠? 알고 있죠? 오, 어떻게 알고 있었어? 알고 있죠? 자, 그러면은 ENTJ 선영. ENTJ? 타고난 리더. 야, 리더십이 있구나. 타고난 리더라고 불리는 이 유형은 권위와 네. 권위, 자신감으로 역량을 발휘한다. 야, 권위와 자신감. 내가 별명을 잘 지었네. 박장군 오빠가 잘 져준 거야. 박장군으로. 오빠가 통찰력 있게 보셨네. 오빠가. 또한 언어가 명료한 편이라서 자기 주장도 센 편이다. 명료하지. 예스 아니면 노니까. 자기 주장도 세고 이런 탓에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에게는 역효과를 부르기도 한다. 어머 어머. 오빠. 어머 어머. 어허. 맞춘다 진짜. 야 신기하네. 신기하다. 어. 맞아 둘이 그렇게 아주 알콩달콩 사실 것 같은데. 잘 살잖아. 잘 어울리는 건데 밑에. 잘 어울려. 자, 지금부터는 속 얘기를 조금 더 이렇게 해보시는 건 필요해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감정표거든요. 이루님 개인 상담할 때, 이럴 땐 내가 선영이한테 좀 서운하고 섭섭하고 조금 민망하기도 해요. 네. 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우리 네. 개인 상담할 네, 때. 네. 그때 사실 이제 선영님한테 표현하지는 않았잖아요. 예. 그럴 때 이 감정표에 있는 단어들을 가지고 적절하게 사용해 보시는 거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단어를 3가지 한번 골라보죠. 오 바로 하나 보다. 바로 골라봐. 감정적인 단어는요. 단어만 봐도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감격하다. 상쾌하다. 위로받다, 와 멋있다, 설레다. 설레다 좋네. 좋다. 이쪽 단어는 보기만 해도 막 기분이 부정적인. 안 좋아, 부정적이야. 무섭다, 속상하다 뭐 이러네. 당황하다. 처량하다. 처량하다도 있고. 세 가지만. 이게 감정 표현이 어렵네 내가. 본인이 제가 그랬잖아 서툴다 그랬잖아요. 자, 나는 오늘 조금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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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힘들다. 좀 위로받다. 위로받다. 또 그리고 기분 좋다. 기분 좋다. 네네. 힘들다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마음속에 있던 표현들을 좀 이렇게 더 끌어올리는 것 자체가 좀 잊어먹고 있던 또 감정들을 끌어올리는 자체가 좀 힘든 것 같아요. 나도 힘들다 그랬어. 예. 그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얘기해 주시니까 또 내가 이래서 뭐 문제 아닌 문제지만 그것도 그러니까 시선을 바꿔서 보셔라고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좀 위로를 받은 것 같고 네.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네, 좋습니다. 네. 마지막은 그래도 기분 좋게. 자, 나는 골랐어. 불쌍하다. 제일 아래쪽 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불쌍하다. 불쌍하다. 지금 이렇게 상담을 받아야 되는 우리가 우리 감정이 조금은 아니야. 치근하다, 불쌍하다. 네네. 치근하다 있나? 어떤 뜻인지 알겠어요. 네. 네. 하지만 상담을 받고 나니 그렇지. 상쾌하다. 상쾌하다. 역시 상담이라는 것이 필요했다. 네. 적절하게 필요했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후련해지니까. 결도 있어요. 자, 마지막. 네. 그러다 보니 선영이 사랑스럽게 느껴졌다. 사랑스럽게 느껴졌다.
그렇지. 근데 이게 하나의 문장처럼 딱 만드시잖아. 딱 떨어져야 돼요, 딱. 하나 선택 마지막이 너무 좋았다. 잘했다. 좋았다. 아니 봐봐. 응. 진짜 잘했다. 어우, 잘해봅시다. 상담받기를 잘한 것 같아요. 조금은 선영과 내 자신이 조금 더 발전된 사이로 좀 더 나아가고 싶은데 상담을 끝내고 나니까 더욱더 선영이 소중하게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상담받기 매우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다, 좋다. 멋있다. 근데 이 상담 후에 또 내가 사실은 저 선영 그 식탁 위에 그림이 매우 거슬려 갖고 그림도 내가 뭐 혹시 바꿀 생각이 있냐고 그래 갖고 선택하게 해서 보내준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표현을 또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너무 그러니까. 좋아하는 걸 사진 찍어서 보내고 또 봐도 집이 화사해진 것 같다 그러고. 여기서 포인트는 식탁 그림이 계속 거슬렸다는 거야. 그건 매번 그랬어. 바꾸겠냐라고 내가 제안했을 때는 어떻게 제안했냐면은 그 인물화가 풍수 그림으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잘하죠. 아니 그렇게 얘기해야지. 하여튼 전 남친 그림을 바꿔준 거 아니잖아. 그렇죠. 바꿔주신 거잖아. 된 거야 그럼. 아유, 근데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저 같은 성격이면 어떤 의미가 심리야? 없다는 얘기지, 그 심리는 그림이. 뭐야?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전 남친, 제 입장으로 내가 전 여친에 대한 뭐 소중한 기억과 뭐 이걸 받은 생각이 아니라 거기 걸 것도 없고 아무 생각이 놔둔 거야 그냥. 형 앞으로 그러면 뭐 좀 찜찜하거나 그런 거 있으면 전화를 하세요.